우리는 매일같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쉴 틈 없이 회의가 이어지고 점심시간마저도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업무를 이어갑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우리의 손은 또다시 휴대폰을 잡습니다. 영상, 메시지, 뉴스 온갖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지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17세기 철학자이자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을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고요히 머무르지 못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이 말은 17세기에도 울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파스칼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인간이 혼자 고요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끊임없이 외부로 달려가며 오락거리를 찾고 무언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인간의 본성을 예리하게 꿰뚫었던 겁니다. 그가 남긴 사상지팡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몰두한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눈앞에서 늘 사라져버린다. 파스칼에게 있어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소리와 자극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SNS에는 끝없는 피드가 올라옵니다.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뭔가를 보고 있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SNS 알림, 새 소식, 새로운 영상은 뇌에 도파민을 분출시키며 즉각적 쾌락을 줍니다. 반면 고요히 앉아있는 순간은 보상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루해지고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한 실험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단 15분 동안 조용히 혼자 앉아있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도 주지 않고 휴대폰도 빼앗은 상태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차라리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서 자극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고요보다 고통을 택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파스칼의 말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앉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순간 마음속에서 억눌린 생각들이 올라오고 불안이 얼굴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소리와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인류의 지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지와 고요 속에서 삶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동양에서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저절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었죠. 움직임보다 멈춤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재, 마음을 비워내는 훈련을 통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소음을 걷어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찰은 고요와 정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철학과 종교, 영성의 전통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움직임과 소음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정지와 고요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라고요. 현대 사회는 정반대의 가치를 강요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고 끊임없이 연결된 사람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로, 불안, 공황장애, 번아웃.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로 정신적 피로와 불안을 꼽았습니다. 신체적 질병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깊숙하게 사람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을 수 없는 이유,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고요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파스칼의 말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요와 정지 속에서는 대체 무엇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그 고요함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걸까요? 혹시 거기에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고요는 단지 소음을 없앤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이자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자라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외부의 움직임은 멈추지만 내면의 움직임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게 된다고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있던 소리들, 억눌렀던 감정, 지나간 말들,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고요는 듣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래서 많은 종교와 영성 전통은 고요를 수행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수도원, 절, 명상센터 모두가 침묵을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여깁니다. 입을 다물고 움직임을 줄이고 내면을 향해 가만히 시선을 돌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삶을 다시 조율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 안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이라는 순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항상 다음 일, 다음 소식, 다음 자극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피로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좋고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요는 우리의 삶을 재정렬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은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는 창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고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 안에서 유레카를 외치기 전 그는 멍하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것도 어쩌면 지루한 고요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고요는 단지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비워냄이고 동시에 체험입니다. 자극을 끊고 잠시 멈춰서는 그 순간 무언가 진짜 중요한 것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고요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그건 고요가 단지 평온함만을 안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무 소리도 없을 때, 외부가 조용해질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 후회, 억울함, 미움, 외로움, 또는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고요를 피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들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마주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억눌러 놓았던 감정이 표면 위로 떠오를 때 그것은 비로소 해석되고 이해되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치유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요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던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 고요하게 머무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무언가를 도망치려 하죠. 하지만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도 고요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고요는 도망의 반대입니다. 그건 마주함입니다. 그리고 마주한 끝에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요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 자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정지의 순간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정리되고 다시 살아갈 방향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좀 쉬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하지만 막상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그 침묵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켭니다. 음악을 틀고 영상을 보고 말하거나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 모든 소리를 끈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고요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 안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보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 자신과 함께 조용히 머물러 보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요를 어떻게 일상 속에 되살릴 수 있을까요? 고요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대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조건을 생각합니다. 산속, 사찰, 명상센터 같은 곳. 하지만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까이 있고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단 3분이라도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숨을 느껴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렇게 눈을 떴다는 사실을 그저 느끼는 시간. 그 3분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또는 점심시간,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한 골목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길에는 굳이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어디에 도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고요하게 걷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여다보는 것. 퇴근길에 이어폰을 빼고 바람 소리와 자동차 소리, 주변의 작은 소음을 그대로 들으며 걷는 것. 모두 다 고요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고요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의도를 조금만 바꾸면 그것이 고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는 시간. 늘 그렇듯 티백을 넣고 물을 붓고 무심코 마시곤 하죠. 하지만 그 순간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컵을 손에 들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입술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며 그저 그 감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입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특별한 걸 해야 변화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잠깐 멈추고, 잠깐 들여다보고, 잠깐 나를 다시 만나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면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5분. 그 5분을 고요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그 5분 동안 휴대폰을 꺼두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보는 겁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지면 지루함도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 감정마저도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고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이 되고 15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지 않음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감각.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경험. 그건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고요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말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중심이 생긴 듯한 느낌. 바로 그게 고요가 우리에게 주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고요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요는 자기를 지지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 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오해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요히 듣지 못해서 생깁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고요히 들어줄 수 있다면 이미 관계의 절반은 회복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요는 말보다 더 깊은 신호입니다. 상대가 말을 멈췄을 때 그 침묵을 편안하게 함께 견뎌주는 것. 그건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는 말로만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머무는 것. 고요히 손을 잡아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 시대는 끊임없는 소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관계 속에서 지쳐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고요를 회복하는 겁니다. 고요는 삶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해진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엉켜버린 관계를 다시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닙니다. 무기력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기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내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나기로 하는 아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일지도 모릅니다. 고요는 결코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시 살아갈 에너지, 따뜻한 감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고요의 시간을 꾸준히 경험하면 삶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금방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일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조용한 반복, 그 고요의 시간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내면의 체력 같은 것입니다. 고요에 익숙해진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풍요롭고 조용한 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건 혼자 있음이 고립이 아니라 하나의 충전이자 재정비의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이 자란다는 건 곧 세상과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피하지 않고 동시에 관계에 의존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요는 존재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하느냐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이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고요는 그 모든 하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존재감이 다시 삶의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파스칼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긴 생애를 살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짧은 문장 하나는 수백 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명언으로 소비되기엔 너무 깊고 가벼운 교훈으로 넘기기엔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의 불안과 너무도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찾고, 다음 소식에 휘둘리고,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그래서 멈추어야 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정신은 정돈되고 감정은 가라앉으며 삶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고요를 실천한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쫓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무언가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었다면, 혹은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고요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연은 늘 고요 속에서 회복됩니다. 밤이 되면 모든 생명은 조용히 멈추고, 겨울이 되면 뿌리는 다시 안으로 침잠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 없이 성장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회복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도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 앉는다는 건 인생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다시 타게 될 때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선명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정지의 힘입니다. 고요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시간은 있었나요? 내 안의 고요에 귀 기울인 적은 있었나요? 그 시간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파스칼이 말한 불행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딱 3분만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디서든 어떤 자세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소리를 끄고 고요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작은 고요의 시간이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로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